안녕하세요, 홍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글 제목은 美容院为顾客提供什么价值? 에스테틱 샵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선물하나요? 입니다. 네, 오늘의 텀을 보겠습니다. 1번 美容院 에스테틱 샵 清洁 클렌징 补水 보습 防晒 선케어 祛痘 여드름 제거 屏障功能 피부 장벽 溢价 프리미엄 犒赏 위로하여 포상하다 尊崇 존중하다의 尊重 총애하다의 宠幸의 합성어입니다. 奢望 지나친 욕망 心理账户 심적 회계 심적 회계는 경제학 용어인데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각각의 수입 지출에 따른 어떤 카테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카테고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역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 다른 생각에 기반해서 소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에스테틱 샵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어떤 제품인가요? 당신은 분명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에스테틱 샵이 제공하는 건 당연히 미용 제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클렌징, 보습, 선케어, 여드름 제거, 미백 정리하면 결국 이 몇 가지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기능성 상품은 혼자서도 살 수 있는데 왜 돈을 쓰고 시간을 들여서 에스테틱 샵에 가는지요? 게다가 솔직히 말하자면 이러한 미용 제품이 대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피부의 첫 번째 기능은 피부 장벽인데 이 피부 장벽은 인체를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약 뭘 좀 바른다고 피부가 바로 달라진다면 그건 피부의 직무유기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상식들을 에스테틱 샵의 고객들은 정말로 모르는 걸까요? 당연히 압니다. 알면서도 가고 싶어 합니다. 이는 뭘 의미할까요? 에스테틱 샵이 미용 제품 외에도 고객에게 다른 가치를 선물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네요. 그 가치는 무엇일까요? 얼마 전 저는 왕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30년 된 미용 기업의 사장입니다. 왕쿤은 우리 업계는 상품으로부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고객 만족으로 돈을 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에스테틱 샵이 제공하는 것은 애정이 담긴 제 피부를 어루만져주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보상 방식을 제공합니다. 여성이 자신을 위해 명품백을 사면 부채감과 죄의식이 생깁니다. 하지만 미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더 아름다운 자신을 기대하게 되고 여기서 심적 회개가 작용합니다. 세 번째, 온전히 함께하는 과정을 제공합니다. 여기는 경험도 되겠네요. 미용을 하는 이 피부 관리를 하는 2시간 동안 피부 관리사는 끊임없이 고객에게 안마의 세기는 적절한지, 방 안의 온도는 괜찮은지 물어봅니다. 이렇게 온전히 주목받는 것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치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에스테틱 샵을 방문할 때는 꼭 회춘하고 동안이 되길 바라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받고 존중받고 친절히 응대받는 그 느낌은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것이겠죠. 또 가져갈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서비스업이 다 이 두 가치, 기능적 가치와 심리적 가치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가치는 함께하는 것, 그리고 지지하고 위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얻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저는 이어서 왕쿤에게 물어봤습니다. 에스테틱 샵에서 제공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고객의 심리적인 니즈를 만족시키는 거라면 프리미엄 에스테틱 샵은 어떻게 피부 관리사를 양성하나요?
왕쿠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직원을 훈련할 때 그 중점을 피부관리사가 어떻게 고객에게 2시간 동안 함께하는 그 시간을 퀄리티 있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존중받고 예쁨 받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무형의 치유가 이루어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에스테틱 샵을 나서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고객이 2번째 방문하는 경우라면 피부관리사는 반드시 이 고객이 방문한 3분 내에 2번 불러야 됩니다. 하지만 또 너무 티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짱 언니 차 드세요. 이게 한 번. 짱 언니 옷 걸어 드릴게요. 이것도 한 번에 속합니다. 피부관리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고객에게 자신이 고객을 기억하고 있고 우리 사이에는 유대감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 이것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며 그 중간에는 이제 끊임없이 최적화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얻은 2번째 교훈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응대 디테일에 중점을 두는 것만으로는 2시간 동안의 이 만남을 양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왕쿠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피부관리사의 진정한 역할은 사실은 바로 이 고객의 심리 상담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피부관리사는 고객의 기분을 파악하고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어떤 평가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적절한 언어로 고객이 자신의 내면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힘들었던 일을 얘기를 할 때 교육을 받은 피부관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언니의 지금 기분을 알 것 같아요. 혹시 더 이야기하고 싶다면 얘기하세요. 제가 듣고 있을게요. 이렇게 그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습니다. 만약 고객이 아주 자랑스러운 일을 말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승진을 했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피부관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언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도 나중에 점장을 하고 싶은데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피부관리사가 멘티가 되려고 하면, 고객을 멘토로 삼으려고 하면 고객은 자신이 이 직원의 귀인이자 선생님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고객과 피부관리사 간의 감정적인 교감이 깊어지고 나중에 또 이 피부관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심리 상담을 모르면 좋은 피부관리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커리어 발전의 한계는 어쩌면 또 다른 영역에서 돌파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얻은 3번째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왕쿠는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한 쉐메이 선생님의 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라는 수업입니다. 에스테틱 샵의 직원 대다수가 다 여성이고 피부관리사 중 많은 사람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남성과 잘 지내는 법, 남성과 지낼 때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모른다면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수업으로 이 사람들 더 아름답게 가꿔주는 이 여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습니다. 왕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는 체계적인 업무 방법이 있고 또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으며
또 직원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에스테틱 샵 사장님의 자기 수련인 것 같습니다. 我想问你一个问题，美容院给顾客提供的是什么产品？你一定会说，这不是废话吗？美容院提供的当然是美容产品，清洁、补水、防晒、祛痘、美白，总归脱不开这几样。但是你想过没有，所有这些功能性的产品自己也能买，为啥还要花钱花时间去美容院？而且说实话，这些美容产品到底能起多大作用，也存疑。你想，皮肤的第一功能是屏障功能，就是为人体隔离外界的影响。如果抹点东西，皮肤就能发生改变的话，这是皮肤的失职啊。但是这些常识，美容院的顾客难道不知道吗？当然知道，知道了还是愿意去。那这说明什么？说明美容院一定是在美容产品之外，给顾客提供了其他的价值。那么问题来了，这个价值是什么？最近我采访了王坤，他是一家有30年历史的美容企业老板。王坤说，我们这一行赚的不是产品溢价的钱，而是顾客心理溢价的钱。第一，美容院提供的是充满爱意的对皮肤的抚摸，这是人类基因里本来就渴望的东西。第二，提供一种犒赏自己的方式。女人给自己买一堆名牌包包是会产生愧疚感和负罪感的，但是去做美容不会。她在这个过程中期待一个更美的自己，这是一个更大的心理账户。第三，提供一段全然的陪伴。在做美容的2个小时里，美容师会不断地问顾客，我的按摩手法重了吗？轻了吗？房间的温度合适吗？一个人被这样全然的关注，本身就是一次疗愈。所以你看，顾客来到美容院，未必奢望返老还童，但是被呵护、被尊重、被善待的感觉是确切可以拿走的东西。我在想，其实所有服务业都在提供这2种价值，功能价值和心理价值。心理价值就是对人的陪伴、支持和安慰。这是我得到的第一个启发。我接着问王坤，既然美容院提供的核心价值是满足客户的心理需求，那么一家高端美容院应该怎么培训他的美容师？王坤回答，他们的员工培训重点是放在美容师怎么为顾客提供2个小时的高质量陪伴，让顾客获得一种被尊崇的感觉，得到无形的疗愈，带着自信走出美容院。比如，如果客人是第2次来电，美容师必须在客人进门之后的3分钟之内称呼他2次，但是又不显得刻意。比如，张姐，你请喝茶，这算1次；张姐，我给你挂一下衣服，这也算1次。美容师是在用这种方式告诉客户，我已经记住你了，而且我们之间已经有了亲近感。你看，如何做接待，这是一个极其专业的领域，中间有巨大的可优化的空间。这是我受到的第2个启发。但这就够了吗？还不行，光是注意接待细节还不足以撑起2个小时的高质量陪伴。王坤说，王坤认为美容师扮演的真实角色其实是顾客的心理咨询师。在2个小时的陪伴当中，美容师要关注顾客的情绪，倾听他的故事，在这个过程中不做任何评判，还要用恰当的语言引导顾客找到自己内心的答案。比如，顾客在讲述自己难过的事，受过培训的美容师会说，姐，我能感受到你现在的心情，你要是愿意多讲讲，我听着，不做任何评价。如果顾客在说一件很骄傲的事，比如他最近刚刚升职了，美容师会说，姐，你是怎么做到的？我以后也想当店长，你能不能指点指点我？美容师一进入请教模式，顾客就会觉得我是他的贵人，他的老师，顾客和美容师的交情就深了，以后来了还找他。你看，不懂心理咨询就不能成为一个好的美容师，职业发展的天花板可能需要在另一个领域被打开。这是我得到的第3个启发。此外，还有一点我没想到，王坤说他们的新员工还有一门必修课，就是韩雪梅老师的如何给孩子做好性教育。美容院的绝大部分员工都是女性，很多美容师是中专毕业，刚刚进入社会，
他们的成长过程没有接受过完整的性知识教育，如果不懂得怎么和男生相处，相处的时候怎么保护自己，就容易意外怀孕或者受到感情伤害。所以这门课特别重要，它让这群帮人变美的女孩子更好地把握自己的人生。听完王坤一席话，我感叹他有系统的工作方法，有深刻的人心洞察，还有带温度的员工关怀。这就是一个美容院老板的自我修养啊。